여러분, 저는 지난 일요일 오후에 참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분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고, 다른 한 분은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참 달랐어요.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 하늘을 보고, 가끔 책장을 넘기고, 그렇게 한 시간을 그 자리에 계셨어요.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 벤치의 할아버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있었어요. 사람이 필요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같은 혼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한 분은 혼자여서 자유롭고 한 분은 혼자여서 불안한 거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혼자서도 당당하고 평온한 분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없으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유심히 봤어요. 그분들의 표정, 행동, 말투.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걸 말해주더군요. 어떤 분들은 혼자 있을 때도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니면 계속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분들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도 편안해 보이십니까? 그분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나는 나와 친하니까요.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해요. 사람도 좋지만 나 자신과 있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을 이미 확보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요. 반대로 혼자 있지 못하는 분들께도 물었습니다. 왜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십니까? 그분들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있는 데만 익숙해져 계셨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친구.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고, 그래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저 나 자신과만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외롭다고, 심심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전화를 걸거나, 약속을 잡거나.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보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계속 지켜나가다 보니 점점 편안해지더군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내 생각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됐어요. 지금 저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그런데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와 친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도 할 일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연습해온 능력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요. 혼자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분들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압니다. 저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그냥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원두를 갈아서 정성껏 내려 마시세요. 처음에는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혼자니까 더 잘해야죠. 나한테 소홀하면 누가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합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대충 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해 삽니다. 아침 식사를 정성껏 차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집을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그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니까요. 둘째, 이분들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일정한 리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재미없지 않나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루틴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오늘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고 마음이 안정을 찾아요. 저도 평생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7시에 산책을 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부터 글을 씁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조용히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 루틴이 제 삶의 뼈대입니다. 누가 찾아오든 무슨 일이 생기든 이 기본 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셋째, 이분들은 내면의 세계가 풍부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할 것이 많고 관심사가 다양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100세가 넘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바빠요. 어제는 칸트의 책을 다시 읽었고 오늘은 노자의 구절을 곱씹어 봤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생각해 볼까 기대됩니다. 이게 제 내면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저만의 공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공간이 있으십니까? 혼자 있을 때 머릿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십니까? 생각이 흐르고 상상이 펼쳐지고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면을 채우는 일을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곳은 결국 내 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혼자 잘 산다는 것이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립되라는 뜻도 아니에요. 혼자 잘 산다는 건 혼자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갖추라는 뜻이에요. 저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고,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다듬고 내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났어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는 절박해집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게 되고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죠.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만나면 그 관계는 자유롭습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함께 있을 때를 즐기게 돼요. 저는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만나는 관계. 채우려고가 아니라 나누려고 함께하는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는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자 완전히 무너지는 노인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울고 계시는 분들.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들. 이분들은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었고, 그래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먼저 가고,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게 삶의 순리예요. 그때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 공허함이 엄습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 중년이었을 때, 혼자 있는 연습을 조금만 하셨더라면,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셨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그분들은 그때 너무 바빴습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하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나를 모르는구나.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기력도 없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쪽입니까? 혼자 있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평생에 걸쳐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의식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매일 30분은 나만의 시간으로 남겨뒀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나와 함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언제 끝나나 하면서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시계를 안 보게 됐어요.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나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오직 나로만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지금은 10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시간을 지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30분을 나와 함께 보냅니다. 그 시간이 제 하루의 중심이에요. 그 시간 덕분에 저는 하루를 온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딱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저 앉아 있어 보십시오. 창밖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가만히 숨을 쉬거나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보세요. 매일매일 그 시간을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지는 순간으로.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고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핍이에요. 뭔가가 비어있다는 느낌, 채워져야 한다는 불안감.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음을 선택하고 즐기는 상태입니다. 충만함이에요. 나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평화로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나빠지고 활동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에요. 하지만 고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80대 중반쯤부터 정말 많이 혼자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바빴어요. 강의도 그만뒀고 공식적인 활동도 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할 뿐이에요. 외롭지 않은 이유는 저는 나와 친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어요. 고독한 이유는 주변이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온전히 나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연습해온 결과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 나와 친해지는 능력, 고독을 즐기는 능력. 여러분도 이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결국 남는 건 나 자신뿐이거든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나와 친하지 않으면 노년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저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내 하루를 내가 설계하고 내 기분을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채워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이 하루를 채울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글을 쓸 것인가? 산책을 할 것인가? 생각을 정리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대로 오늘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이게 자립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반대로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자식이 전화하기를, 친구가 찾아오기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원망이 쌓입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만 버려진 것 같을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버린 겁니다. 내 삶을 남에게 맡기고, 내 행복을 남에게 의지하고, 나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일과를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 활동 시간, 휴식 시간.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차를 한 잔 내려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30분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봐요. 7시가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몸을 깨웁니다. 8시에 돌아와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9시부터는 책을 읽거나 글을 씁니다. 이게 제 아침 루틴입니다. 매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똑같음이 저를 지탱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고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루틴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뼈대가 됩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 배움을 계속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배움이야말로 내면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는 10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공부합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웁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배우세요. 책을 읽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머릿속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고 탐구할 것이 많으니까요. 셋째, 나를 돌보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나를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돌봐야 해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식사를 정성껏 차려 먹으세요.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이게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나를 소중히 대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 살지만 항상 단정하게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면도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식사도 대충 하지 않아요. 간단하더라도 정성껏 차려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귀하니까요. 나를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혼자 있다 보면 불평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아무도 나를 안 찾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무사히 잠에서 깼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맛있는 차를 마셨다는 것, 날씨가 좋았다는 것, 좋은 문장을 읽었다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게 돼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잘 산다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하고, 중년에도 연습해야 하고, 노년에도 계속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0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연습이에요. 오늘도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내일도 나를 돌보는 법을 익힙니다. 이건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걷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요.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저 앉아서 나를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싶고, 무언가로 이 시간을 채우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참고 견뎌보세요. 그 불편함 너머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진짜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혼자여도 괜찮구나. 나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구나. 나는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집니다.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노년.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고독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노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혼자 있는 법을 일찍 배웠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와 친해지는 연습을 했고, 중년에는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혼자 있음 그 자체가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0세가 넘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떠났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가장 오래된 친구,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 끝까지 함께할 유일한 존재인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그 평화로운 시간,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에 빠지는 그 충만한 순간, 글을 쓰며 내 생각을 정리하는 그 몰입의 시간. 이 모든 것이 혼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혼자 있는 법을 몰랐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아마 매일 누군가를 기다리며 불안해했을 겁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외로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추구해온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렇게 혼자 계시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삶의 의미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온전히 나로 존재하느냐에 있어요. 저는 혼자 있지만 충만합니다. 매일 생각하고, 배우고, 성찰하고, 성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해요. 이게 제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내가 나와 얼마나 평화롭게 지내는지. 이걸 잘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평화로운 사람만이 남과도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저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먼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나를 채우고 나서 그 넘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했습니다. 집착하지 않았고, 의존하지 않았고, 집착받지도 않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면서 함께 있을 때를 즐겼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만나는 관계, 채우려고가 아니라 나누려고 함께하는 관계. 여러분도 이런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와 친한 사람,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나눌 수 있느냐에 집중하게 돼요. 이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0세를 넘겼습니다.
제 앞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몇 년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내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전히 나로 살았거든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산 게 아니라 스스로 서서 살았어요.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산 게 아니라 고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똑같이 살 겁니다. 또다시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나와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삶이니까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혼자 있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겁니다. 외롭고 불안한 노년이 아니라 평화롭고 충만한 노년을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며 30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좋더군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좋구나. 혼자 있어도 이렇게 좋구나. 누가 옆에 없어도 괜찮았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고요함, 이 평화가 충분했어요. 이게 제가 평생 추구해온 삶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삶, 나와 함께 있어도 행복한 삶, 고독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년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괜찮고, 세상이 조용해져도 괜찮고, 혼자 남겨져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평생 함께할, 끝까지 떠나지 않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 바로 나 자신이요. 그 나와 친하게 지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존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도 견딜 수 있고, 자식들이 바빠도 괜찮고, 친구들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끝까지 함께할 존재와 함께 있으니까요. 이 능력을 기르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나와 친해지고, 매일 조금씩 혼자 있는 연습을 하고, 매일 조금씩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축복이 될 겁니다. 외롭고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평화롭고 충만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100세를 넘게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자유롭다는 것. 나와 친한 사람만이 진짜로 행복하다는 것.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평화롭다는 것.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가 되어서도, 조용해져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